환절기마다 집안 모든 문 손잡이를 소금으로 닦는 78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아들 내외가 처음 본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문 손잡이 닦는 거야. 그냥 물로 닦으시면 되잖아요. 왜 소금을? 할머니는 그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좋아.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어머님 요즘 이상하신 것 같아. 소금으로 문 손잡이를 닦으시다니.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하지만 할머니는 봄, 가을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집안 모든 문 손잡이를 소금으로 닦으셨습니다. 현관문, 방문, 화장실 문, 냉장고 손잡이까지. 한 곳도 빠짐없이 정성스럽게 닦으셨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환절기 할머니가 감기에 걸리지 않고 멀쩡하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감기 한 번 안 걸리세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지켜주거든. 문 손잡이에 세균이 제일 많잖아. 가족들이 만지고 또 만지니까. 소금으로 닦으면 세균이 못 살아. 옛날 어른들이 소금을 귀하게 여긴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소금의 항균 효과와 접촉 감염 예방에 놀라운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환절기 면역력을 지키는 할머니의 지혜,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 척척박사 최민수입니다. 저는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여러 연구 자료들을 정리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제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65세 박영희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감기가 자꾸 걸려요. 손은 자주 씻는데도 왜 그럴까요? 집안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금으로 닦는 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소금의 항균 효과와 환절기 접촉 감염 예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구체적인 위생 관리 방법은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소금으로 문 손잡이를 닦는 것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금은 오래전부터 방부제로 사용될 만큼 항균 효과가 있는 천연 물질입니다. 왜 소금이 세균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삼투압 효과입니다. 소금이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분해되는데요. 이렇게 분해된 소금물은 삼투압 효과를 일으킵니다. 삼투압이란 물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할 때 생기는 압력을 말해요. 세균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균 세포 안에는 물이 들어있는데 소금물을 만나면 세포 안에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김치를 소금에 절이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요. 세균 입장에서는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막에서 물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 원리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김치나 젓갈을 만들 때 소금을 사용했던 거랍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소금의 살균 작용은 이렇게 식품 보존에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어요. 두 번째, 염소 성분의 소독 효과입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염소 성분이 염증을 소독하는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강력한 화학 소독제만큼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세균 관리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미생물 증식 억제 효과입니다. 소금은 식품에 있는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소금물이 세균의 증식을 막아준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죽이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막는 거죠. 마치 잡초에 제초제를 뿌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소금이 모든 종류의 세균을 다 죽이는 건 아니에요. 특히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소금으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답니다.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리 단백질 껍질로 둘러싸인 간단한 구조라서 삼투압 변화에 영향을 덜 받거든요. 그래서 소금 닦기는 보조적인 위생관리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손 씻기 같은 기본 위생 수칙을 함께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왜 하필 문손잡이를 닦는 걸까요? 문손잡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균이 많은 곳이에요. 하루에 수십 번, 많게는 100번 이상 손이 닿는 곳이거든요. 가족 모두가 외출했다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만지는 곳이 현관문 손잡이죠.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문 손잡이를 잡고요. 요리하다가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도 손잡이를 잡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주 만지는 곳일수록 세균이 모이기 쉽다는 거예요.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피부 세균 감염은 세균이 긁힘, 구멍, 상처 등 피부에 약간 손상된 부위를 통해 침입할 때 발생한다고 해요. 우리 손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종이에 베인 자국, 거스러미, 건조해서 갈라진 곳 같은 거요. 이런 곳을 통해 세균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손잡이처럼 자주 만지는 곳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왜냐하면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써요. 피부와 근육, 교감신경이 급격한 기온 변화에 적응하려고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모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가 다른 곳에 많이 쓰이면 면역세포에 제공되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연구 결과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약 30%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력은 5배나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환절기에는 체온 관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세균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세균에 많이 노출되면 감염 위험이 높아지니까요. 그럼 우리도 소금으로 문손잡이를 닦아볼까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소금 닦기 안전 수칙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굵은 소금보다는 고운 소금을 사용하세요. 꽃소금이나 제제염처럼 입자가 고운 소금이 좋아요. 굵은 소금은 문손잡이 표면에 상처를 낼 수 있거든요. 특히 금속 재질의 손잡이는 긁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소금물을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물 1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진한 소금물은 오히려 재질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셋째, 부드러운 천에 소금물을 적셔서 닦으세요. 거친 수세미나 솔은 피하시고요. 부드러운 면, 행주나 마이크로파이버 천이 좋습니다. 넷째, 소금으로 닦은 후에는 꼭 깨끗한 물로 다시 닦아주세요. 소금 성분이 남아있으면 부식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금속 재질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다섯째,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해요. 매일 할 필요는 없고요. 환절기에는 조금 더 자주 일주일에 2~3번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환절기 위생관리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금 닦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 손 씻기예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손만 제대로 씻어도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귀가 후에는 꼭 손발을 씻고 양치질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흐른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는 게 중요합니다.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및 손목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서 기관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세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최소 1리터 반 이상, 컵으로 하루 8잔 이상 정도로 물을 마시는 게 적당해요. 환기도 중요합니다. 하루 2회에서 3회, 한 번에 10분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해주세요.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병 바이러스는 공기 중을 떠다니는데 환기를 하면 이런 바이러스 농도가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체온 관리도 잊지 마세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서 온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게 좋아요. 너무 두껍게 입으면 땀이 나기 쉽고 이 땀이 식으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2세 이철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방법을 쓰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환절기마다 소금물로 집 안 자주 만지는 곳들을 닦으신답니다. 문손잡이뿐만 아니라 리모컨, 전등 스위치, 수도꼭지도 함께 닦으신대요. 가족들이 자주 만지는 곳은 다 닦아줘야지. 할아버지는 5년째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환절기 감기에 잘 안 걸리신다고 하셨어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8세 박미숙 할머니는 조금 다른 방법을 쓰세요. 소금물에 레몬즙을 조금 섞어서 사용하신답니다. 레몬 향도 좋고 더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요.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 성분도 항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계절별로 조금씩 달리하실 수도 있어요. 봄철에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조금 더 자주 닦아주시고요.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가을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니까 특히 신경 써서 관리하시면 좋아요. 겨울철에는 실내가 건조하니까 가습기 청소도 함께 해주시는 게 좋답니다. 소금 닦기가 번거로우시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알코올 티슈로 자주 닦아주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다만 알코올 성분이 일부 재질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소금은 삼투압 효과로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천연 항균 물질이에요. 오래전부터 방부제로 사용될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문손잡이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만지는 곳이라 세균이 모이기 쉬워요. 특히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니 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소금물로 정기적으로 닦아주되 깨끗한 물로 다시 닦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이건 참고용 정보예요. 개인의 생활 환경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위생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손을 자주 씻는 거예요. 소금 닦기는 보조적인 방법일 뿐 기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천천히 시작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환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기묘한 건강 이야기 어떠셨나요? 환절기마다 소금으로 문손잡이를 닦는 할머니. 처음엔 이상해 보였지만 놀라운 위생관리의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소금이라는 천연 물질로 가족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환절기에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소금 닦기와 함께 손 씻기, 환기, 체온 관리 같은 기본 수칙도 꼭 지켜주세요. 더 많은 기묘한 건강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환절기를 응원합니다.